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받은 것입니다.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은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에 있을 겁니다. 이 초청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4월 5일 이후 미국 측 뉴스 여기에서는 미국 측의 공개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그러겠지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무역 투자를 강화해라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요구는 무역 투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인가? 거기에 함께 진짜 미국 편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그 바탕에 있지 않겠는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측 뉴스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4월 5일에 존 오수프 상원의원, 그 다음에 하원 외교위 대표단 9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역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무역 투자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분명하게 미국이 바라는 게 이거다 하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4월 5일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 보고서를 갱신해서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참 의회 연설 하나 받아놓고 그 연설에 이런 주문을 다 녹여 넣어야 한다. 아니면 명확하게 넣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는 과거와 지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기술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가 한국을 대할 때 북한에 대한 한미 협력, 이게 주였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미동맹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투자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그러면 미국이 지난 10년과 최근을 구분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표현을 지난 10년과 최근을 구분하게 되면 이게 뜻이 달라집니다.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미동맹 그러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최근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미동맹이 지금 같이 하나로 묶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인도태평양의 지금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의 협조국으로서 행위하라. 그리고 한미동맹이 이제 더는 아니고 한미일 동맹, 이런 개념으로 가는 한미일 협의체에 들어와라 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성이라든지 미국에 있어서 1대1 관계가 아니고 한미일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명확하게 밝힌 것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 그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서 있는 박쥐다. 이번에 갱신한 한국 보고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의원단도 그렇고 의회 보고서나 미국 측의 각종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무역만, 미국이 돈만 벌게 해주면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무역 투자를 강화하라 하는 그 요구의 본질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돈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것은 그 상당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박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담보 장치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경제를 지렛대로 한국의 박쥐 노릇을 좀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면이 뚜렷이 있고 그들이 이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 이 사람의 그 색깔, 정치적 색깔이 어떤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의회 연설에 초청을 한 것은 물론 표면상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라고 하겠지만 그거 말고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경제로 미국과 단일하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뜻, 바로 그것이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박쥐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보면 앤드류 여조차도 이 중국 문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좌파들까지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미국의 이익을 옹호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좌파든 우파든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박쥐 노릇을 하는 한국을 용납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같이 아주
친밀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전체 매 순간순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알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그러한 핵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회라든지 의원들이 직접 찾아온다든지 하면서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것 이외에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신냉전 시대의 아군과 적군을 가리는 그것과 연결된 요구도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에 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투입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천명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은 그 미국하고 함께 첨단 기술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막대한 정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 연설 자리에서 밝혀라. 이런 요구인 겁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폐쇄된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한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이미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들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활성화해서 이란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 궤도로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이 지구촌 전역의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이 스타링크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이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1만 개 이상의 스타링크 서비스 단말기, 이게 터미널인데 이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면에서 독재국가, 인권 탄압을 하는 곳, 그런 곳에 이런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의 기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요구를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미국과 자유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 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집어넣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역방향, 반대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이거를 강조하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여러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대북 정책, 이게 방향이 그게 뒤집혀야 된다, 거꾸로 됐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번에 그 한국에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낸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김 빠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밖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가 아니고, 저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 이거는 지켜줘야 한다 하는 것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세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북한 내부에 북한 바깥의 정보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까지 북한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던 거하고 이게 완전히 100% 뒤집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북한 주민이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북한 주민을 깨우는 국제사회의 노력, 이게 최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강조해달라, 이런 요구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인식과 그 행동하려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걱정이 분명히 그 바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보내는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노력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북한의 정보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 안방에서 북한의 실제, 북한의 드라마, 영화, 그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우리 국민이 앉아서 다 보고 학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대단히 우려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전국에 있는 통일 관련된 기관에서 지금 이것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런 그 통일부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객관적인 정보를, 북한의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북한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혀 거기에 손대지 않고 우리나라 어린이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거를 실어 날라서 눈앞에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심부름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북한을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북한에다가 실어 날라야 된다. 어쩌면 뒤집혀도 이렇게 100% 뒤집힐 수 있는가? 지금 북한 선전대원 노릇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외국에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게 아니다, 그거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미국 측 그리고 자유세계에서 이런 것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온 것은 북한에 정보를 쏟아붓는 정보 캠페인이 필요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통일부가 정반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경고, 그러면 이를 그르친다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세상에 알린다 하는 명분으로 한국 국민과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의 체제를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북한을 학습해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미국과 자유세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이 자유세계를 알아야 한국이 통일이 된다. 완전히 정반대 맞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중국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첫 번째 관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또 귀 기울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는 북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면은 미국은 한국에게 이 북한에 대해서 자유세계 편에 서면서 손을 끊는 그런 걸 못할 것이라고 한국에 대한 기대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그래서 친중국,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라고 하는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그가 미국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타이완 총통이 3월 30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타이완 국민들은 평화를 기대하지만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책은 타이완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한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 총통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유, 경제와 평화, 그리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들은 평화를 꿈꿉시다.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합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지겠다.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이미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는 적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3년 G7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는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그 주제는 법치주의다. 상당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대단히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함축한 그런 발언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그런 정의로운 또 차원이 높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상유지 변경에 반대한다는 그 미국의 뜻을 같이 여기에 넣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 유럽, 중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기시다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대했다.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근래에 미국 측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의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상은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한 이야기, 그게 이렇다고 합니다. 중국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그리고 경제, 이러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시진핑 3기 정부의 방향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직면한 대중국 관련 도전, 그거는 뭐다 하는 이런 아주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데 정말 광범위한 논의를 했을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중국과 미국을 보는 제3자적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이 이겁니다. 중국과 더 많은 예측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쟁과 평화로운 길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만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기시다 총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물도 한 잔 안 줬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표면상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편에 기울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 일본은 반격 능력을 보유합니다. 핵 잠수함,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 확장, 인도태평양 방위를 한다는데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미국은 일본 너를 믿는다. 네가 일본 반장이다. 일본 대장이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서 일본 비핵화를 주장했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삼자적 입장에서 협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영리하게 일본은 미국과 같은 편이다. 그걸 확실하게 인정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혜롭게 바로 이와 같은 외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류들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통일을 미래로 미루더라도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들 세력에 그 세력에 대항해서 그들을 억제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우리 한국이 힘을 키워서 그들을 방어하겠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패권주의를 취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 미국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미국과 우리는 이사 간다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따지면 혈연 관계다. 이제 방향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고 뭘 해보겠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들어서 발바닥에 불이 나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몽땅 헛짓이다. 그걸 언제나 깨달을까? 이제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늦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5년 전 문재인 보궐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래도 그쪽에서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직접 해봐라 했던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5년 전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한다 하는 거는 그저 립 서비스입니다. 공개 발언용, 그것도 자주 쓰면 싸구려 취급받습니다. 이제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연락 비둘기 역할을 하겠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맡으면 바로 총알바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유세계의 동맹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미국에서 이 경제가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문을 열 때 매번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경제 쪽으로 뭔가 성과를 내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갈 때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려가겠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하던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이번에 미국을 간다고 해보면 한국이 투자 유치하러 데려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투자를 받을 메리트도 없고 또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고 우리가 이익이겠구나 하는 유인 요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저임금 노동자가 쌓여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러니 기업인들 데리고 가면 그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다들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국빈 방문 때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핵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면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정말 눈을 부비고 다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봐줄지도 모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웬 파티에 그런데 잔치에 또 거하게 먹고 마시러 환대를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설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번 미국 방문은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운명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4년 좀 못되게 남은 그 임기 그 세월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방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